네, 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 내일장 흐름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혹은 주의해야 할 종목들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특히 급락, 급등 이런 특징적인 종목들이 많아서 내일장 대비 전략을 잘 세워봐야 할 텐데요. 자, 수요일은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위인베스트 김진만 대표,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이 30개의 종목 베스트 30를 만나보기에 앞서서 좀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이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서도 저희가 한번 뉴스를 체크를 했는데요. 체코 반독점 당국이 팀 코리아와의 원전 계약을 일시 보류한다라는 소식이 저희 방송 시작과 함께 전해져 왔습니다. 이 7월에 우리나라 기업들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경쟁사의 이의 제기를 받으면서 체코 반독점 당국이 이 계약을 일시 보류하겠다라는 내용이 전해져 왔는데요. 여기에 지금 국내 원전주 대응 전략을 좀 정비를 해야 할지 이 부분 여쭤볼게요. 먼저 김진만 대표님. 네. 내일 원전주 좀 흔들릴까요? 잠깐뿐일까요? 조금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장 후에 두산에너빌리티 실적이 나왔는데 일단은 컨센서스를 많이 하회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부산 마켓이 워낙 실적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미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그보다 조금 더 미달을 하게 됨으로써 조금 이제 실적도 안 좋은데 네. 오늘 방금 이슈까지 나오게 되면서 네, 잠시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체코 반독점 당국 이 관련해서 내용 먼저 유창희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대표님. 네. 네, 죄송합니다. 대표님 혹시 원전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일단은 내일 좀 영향이 좀 있을 거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이게 그 급락으로 가면서 지난 저점까지 빠질 것인가? 전 그건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은 체코 원전 수주 이후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만 본다라면 사실은 그때 25,000원까지 가던 주가가 한 17,000원, 16,000원까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BHI 같은 경우도 그 저점까지 하락을 하면서 최근에 다시 반등을 줬는데 이 반등을 준 것은 체코 때문에 반등을 준 게 아니라는 거죠. SMR 관련해 가지고 네. 또 미국이 스마일 섬에서의 어떤 원전 사고 이후에 거의 20년, 30년 만에 원전을 재개한다는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주가가 올라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수주가 취소가 된 건 MOU가 취소가 된 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예상했었던 대로 너무 좀 저가 수주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프랑스 쪽이 제소를 걸 가능성이 있다 예상을 했었고 또 미국 쪽에서도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여기서 끼어들게 하려고 또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을 거라 예상을 했는데 그게 지금 그대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상했었던 이슈가 나왔는데 어쨌든 그것이 일단은 협상 좀 연기로 가는 부분들이라서 주가에는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다시 지난 9월 저점까지 하락할 것인가 그건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흐름들을 좀 더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는데 일단 당분간은 하락을 하더라도 V자 반등보다는 좀 횡보를 하면서 체코의 흐름들 그러면서 또 미국의 SMR 관련된 흐름들을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원전주 관련해서 유창희 본부장님의 의견 먼저 들어봤습니다. 잠깐 주가에는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 내일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하고요. 당분간은 하락하더라도 V자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조금은 조심스럽게 앞으로의 추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김진만 대표님 의견 다시 네. 여쭤볼게요. 잠시 저희가 오디오에 좀 오류가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듣다가 잠시 중단을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도 역시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원전주와 관련해서 조금 더 세부화시켜서 여쭤보겠습니다. 대형 원전주랑 이 안에서 뭐 SMR이나 이런 다른 기업들, 좀 대장주와 다른 종목들 이런 차별적인 흐름의 차이도 좀 있을지 이 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두산에너빌리티가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긴 하겠죠. 퍼센트율로 따지면 좀 덜 빠질 것 같고 최근에 많이 올랐던 이제 뭐 G2파워나 BHI 같은 종목들은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신고가나 혹은 이제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었을 때 좀 단점이 뭐냐면은 그동안 응집돼 있던 매물이 한 번에 출회가 되면서 이제 지난번에 체코 원전 관련된 이슈, 수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었을 때 나왔던 거래량만큼
터지게 될 가능성도 일부 존재를 합니다. 이제 원전 쪽이 이런 노이즈에 조금 유난히 좀 민감한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 또 다시 한번 속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다시 한번 뭐 박스권 상단 하단을 뚫리지는 않다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방금 유 부부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V자 반등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을 만할 정도로 거래량이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노이즈가 지속이 된다는 건 추후 나올 여러 가지 원전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들도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미국 원전주들도 보면은 일단 오늘까지 조금 흐름 자체는 괜찮은데 이게 또 원전주들도 고점이다 보니까 이게 또 빠졌었을 때 혹은 이제 미국 원전주 조정이 나왔었을 때 이게 얼마만큼 버틸지 여부가 네. 불분명하기 때문에 일단 내일 중요한 거는 19,000원을 이탈하는 음봉이 나오느냐. 두 번째, 이제 외국인들이나 기관 쪽에서 너무나 강한 매도가 나오느냐. 혹은 순매수가 찍힌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빠르게 반등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료는 돌아 다시 올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언제 어디서 잘 잡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이 두산 에너빌리티 필두에서 좀 대응 전략을 확실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9,000원 선 확인을 꼭 하셔야 하고요. 우선 오늘 나온 뉴스와 관련해서 한수원은 차질 없이 계속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내일 나오는 소식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 베스트 30 본격적인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볼게요. 먼저 오늘 시장에서 뜨거웠던 30개의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30개 종목이 등장을 했습니다. 요즘처럼 이 시장 전반적으로는 수급이 아쉬운 상황에서 말 그대로 릴레이 매수가 이어져 온 게 대한항공이었습니다. 외인과 기관도 계속 주목을 했고요. 또 요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큼이나 엇갈리는 두 종목이 있죠. 한미반도체는 오늘 양매수 유입하면서 상승을 했는데 주가 급락한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검색 상위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에 현대 에버다임은 급등을 하기도 했네요. 자, 이 30개의 종목들 중에서 오늘 두 분은 어디에 주목을 해주셨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진만 대표님,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금양 한번 이야기 네. 드려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조금 문제가 되는 기업들도 한번 코멘트를 드려보면 좋을 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어제 거래 정지가 되었고 이제 오늘 거래가 재개가 되었는데 부성시 공시법인으로 좀 지정이 됐습니다. 이게 조금 단점이 뭐냐면은 이런 법인으로 지정이 되면 신용을 못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었던 신용 물량들도 적정 구간에서 연장이 안 돼서 매도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일단은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몽골 광산 실적 정정 공시인데 10% 20% 하락이 아니라 이 컨센서스를 99%를 낮춤으로써 거의 허위 공시에 준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금도 2억이 맞았는데 이게 금양이 벌금 내 여력이 있을지도 사실 의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부 이제 하단부에서 약간의 반발 매수세가 동반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흐르는 종목들은 사실 이제 한 번 정도 너무나 많이 빠졌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자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코멘트 드리는데 정말로 위험한 종목입니다. 이제 단순 또 바로 거래 정지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핫다라고 하죠. 이 밑에서 이제 받는 그런 물량을 갖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좀 이제 뒤로 밀어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기존의 보유자분들께서는 저는 이게 좀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사실 너무나 많이 물려 계셔서 이게 손절이 무의미한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등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차 전지가 다시 호황이 온다 하더라도 여태까지 벌려놓은 사업에 대비해서 너무나 돈을 못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MSCI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에서 편출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그나마 조금 있었던 외국인 패시브 자금까지 이탈하게 되면은 지원자 주가보다 조금 더 많이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제가 지난주에 오스코텍도 한번 이야기 드렸었는데 이렇게 하방 추세가 밑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진 종목은 아마 당분간 더 빠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5만 원, 6만 원대 그래도 어느 정도 하단부에서 잡으신 분들도 지금 좀 손절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위험한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 가져보실 필요보다는 정리할 준비를 즉 이제 떠나보낼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베스트 30 김진만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금양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급락에 또 놀라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절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유창희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한미반도체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참 요즘에 논란이 많은, 그러니까 논란보다는 좀 아쉬움이 많은 반도체 기업 중에 하나를 뽑는다라면 한미반도체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TC본드 관련해 가지고 가장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도 독점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힘을 좀 못 내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 이유는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건 항상 새로움을 찾기 때문이죠. 하나 인더스트리가 이제 그 분할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새로운 투자처가 생겼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아직은 기술력은 조금 부족하지만 어쨌든 이 독점적인 구조가 깨질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맞물리면서 하나 인더스트리는 상당히 주가 흐름들이 좋습니다. 최근에도 오늘 약간 조정이 나왔지만 네. 사실은 상장하고 나서 꾸준하게 상승을 하면서 거의 어저께 같은 경우도 종가상으로는 신고가로 마감을 할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한미반도체 실적이라든지 기술력이 여기서 무시를 당해야 되는가? 그렇게보다는 저는 그건 아니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TC본드 쪽으로 해가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공격적인 HBM 투자를 하기 때문에 수요가 탄탄히 나올 수가 있고 뭐 하이닉스가 공급처를 좀 다변화하고 싶어 할 겁니다. 하이닉스 쪽에서는. 근데 또 우리가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엔비디아도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싶어 하죠. 근데 하이닉스의 주가가 약간 조정은 받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하이닉스의 독점적인 구조가 깨질 것인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거하고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하이닉스라든지 한미반도체 마이크론, 삼성전자가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싶어 하지만 한미반도체의 어떤 기술력 또 장비의 어떤 성능을 감안한다면 이게 쉽게 될 가능성이 높진 않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한미반도체는 주가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이제 기술적 분석이 다는 아니지만 지금 자리가 지난 8월달 저점 그리고 9월달 저점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9만 원 초반에서 저점을 찍어주고 반등에 성공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 연속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면 다시 한번 한 11만 원, 12만 원까지 어떤 반등은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주가는 이제는 저점이 한 9만 원 초반 그리고 한 상단이 한 12만 원대 박스권을 그리면서 방향성을 탐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금 반등에 대해서 좀 더 기대감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베스트 30 유창희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한미 반도체 앞으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대응 전략 한마디씩 들어볼게요. 김진만 대표님, 금양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나쁜 사람, 나쁜 종목이 좀 이게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헤어질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헤어질 결심을 하셔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금양 좀 주의해 보겠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한미 반도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냥 이름 그대로 한미 운명 공동체.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운명 공동체 앞으로의 기대감 가져가 보겠습니다. 베스트 30 두 번째 종목 이번에 확인해 볼게요. 김진만 대표님,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대한항공 항공주 가져와 봤고요. 네. 방금 이제 좀 주의할 종목으로 가져왔으면 이제는 또 관심을 추가적으로 가져봐야 될 종목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매매 투자 동향 보시게 되면 매일매일 팔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몇 거래이죠? 한 10월 이제 14일부터 계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도 하루 빼고 굉장히 많은 양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11월 초에 있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이제 유럽 쪽만 승인이 나오면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갖고 있는 주주분들에게는 되게 오랫동안 되게 재미없는 주식이고요. 속이 터질 만한 종목인데 이제 반도체 오르는 것에 비해서 사실상 주가는 오히려 21년도 화물 쪽에서 정말 흑평받았을 때 그때 주가보다 조금 더 낮은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도 정말 잘 벌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응도 잘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 흡수 합병할 때 돈도 많이 안 들었습니다. 즉 이제 저가에서도 잘했기 때문에 그만큼 밸류 체인이 단단하게 있고 그 밸류를 멀티플로 돌려서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이제 최근에 또 유가 또한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유에 대한 하향 안정화에 화물 지금 관련된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화물 이제 지수가 계속 올라서 지금 이제 돈이 많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물 쪽도 돈을 잘 벌고 여객 쪽도 돈을 잘 벌게 되면은 쌍포도 같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실적까지 조금 더 동반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는 너무나 싸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팔지 말고 조금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좀 사고 싶으신 분들은 23,000원에서 24,000원 사이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정말로 이게 오랫동안 박스권을 유지를 했습니다. 이제 22년 10월부터 지금 24년 10월까지 거의 2년간 박스권을 횡보를 했습니다. 지금 보유자분들 정말 속 터진 거예요. 한 번도 주가가 오른 적이 없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왔다 갔다 했었을 때도 주가가 전혀 오른 적이 없는데 이제는 네. 월봉이 3개 정도 양봉이 나왔으면 아마 매물대를 다 돌파를 해서 3만 원까지 그 이상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니까 11월 초에 있을 만한 이슈를 지켜보면서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은 신규 매수와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추가적으로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요. 지금 이제 긍정의 시각을 갖고 지켜보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만 대표님과 대한항공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긍정적인 관점 말씀을 해주셨고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짚어주셨네요. 이번에는 유창희 본부장님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현대 에버다임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최근에 보면은 시장에서 가장 그래도 좀 핫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좀 그 안에서 좀 돌고 도는 게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섹터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저께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 관련된 기업이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고 또 오늘은 재건 관련된 거 물론 이제 재건이라는 게 꼭 트럼프 이슈로 움직였다라기보다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러우 전쟁 약간 휴전 협상 뭐 가능성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움직인 게 좀 있죠. 하지만 항상 재건은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면 러우 전쟁 빨리 끝낼 수 있다. 또 중동 전쟁도 조기에 해결될 수 있다는 또 기대감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은 앞으로 계속해서 투심을 좀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뭐 러우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꼭 트럼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꽤 길게 했죠. 2년 넘게 전쟁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한 서서히 좀 끝 무렵에 가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투자, 재건, 인프라 투자는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네. 다만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진짜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더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있고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도 뭐 관련돼서 사업을 하지만 실제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한 11,000원 지난 8월 달 그때 트럼프 관련돼서 이슈가 있었을 때 이 자리까지 어떤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또 언제든지 변동성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창희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현대 에버다임이었습니다. 오늘 급등하면서 상승률 상위로 베스트 30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다, 테마성이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역시 대응 전략 한마디씩 들어볼게요. 이번엔 유 본부장님 현대 에버다임 한마디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테마는 테마일 뿐 단기적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테마는 테마일 뿐이라고 정리해 주셨네요. 김진만 대표님 대한항공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제발 날아라 하겠습니다. 네, 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꽤나 많이 오랫동안 박스권을 좀 하면서 올라왔던 부분들이 이제 조금 마무리될 부분이 왔기 때문에 사실 이후 합병 이제 아시아나 합병이 거의 2년 3년째 지금 끌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유자분들 드디어 한번 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주가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당장 11월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날아오를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세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대표님, 세 번째 종목 뭘까요? 네, SP소프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전에 상승했었을 때 요소들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여러 가지 협업 관련된 이야기, 즉 생성형 AI, 즉 이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로 편입이 되어서 한창 제일 좋을 때 상장을 해서 주가가 꽤나 많이 올랐다가 지금 고점 대비 지금 70% 정도 좀 주가가 밀려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오늘 이제 구글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구글 CFO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2분기 때 이야기했었던 요소들은 과연 AI가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제시가 되었고 관련해서 이제 더 순수하게 GPU 같은 이제 하드웨어 쪽을 매입을 하면서 빅테크들이 이걸 부담을 안게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AI가 돈이 되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클라우드 쪽 매출이 급증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AI는 돈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이 오늘 일부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먼저 한국 쪽에서 가장 핫하게 올랐었던 그런 섹터가 이제
뭐 GPT 스토어 관련해서 폴라리스 오피스나 혹은 양극화 컴퓨터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게 됐는데 SP 소프트도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오늘 이제 내일 새벽 정도에 나올 것으로 제가 좀 오기 전에 보고 왔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아마 꽤나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클라우드 쪽 매출이 꽤나 좋게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내일 마찬가지로 국내 시장이 괜찮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관련주를 찾기 바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AI 소프트웨어 혹은 생성형 AI 관련주들이 꽤나 흐름이 좋았는데 아마 추가적으로 내일 SP 소프트 또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보유자분들께서는 저는 이번에 상승 룸이 나오게 되면 한 15,000원까지 주가가 충분히 한 100% 정도 올라가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이 물량이 그래도 묶여있는 물량이 있어서 올라갈 때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한 번 정도 추가 매수 혹은 신규 매수도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진만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 SP소프트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유본 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 뭘까요? 네, 진짜 오늘 시장을 뒤흔든 고려아연을 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사실 오늘 고려아연이 하한가를 가지 않았다라면 물론 가정입니다만은 시장이 이렇게 빠졌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었다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좀 우라통 터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타짜 영화 같은 거 보면 판돈 떨어졌으면 저희 가서 쉬세요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네. 단어들이 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너가 지분 경쟁에서 판돈이 떨어졌으면 포기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뭐 대출을 받든가 뭘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일반 주주도 아니고 뭐 국민 기업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유상증자를 좀 과하게 진행을 한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한가로 바로 직행을 했는데 문제는 내일도 하한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유상증자 가격이 50만 원대니까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각자의 뭐 지분 경쟁, 집안 싸움은 뭐 알아서 하는 거지만 여기에 주주들에 대한 어떤 피해 그리고 대책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 신뢰성을 상당히 훼손시키는 내용이었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주식 한 25년, 24년을 해왔는데 이런 이슈로 유상증자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저도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일단은 내일 주가 흐름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좀 이제 거래가 그러니까 매매를 할 수 있게 된다라면 일단은 조금은 비중을 줄이시면서 좀 중립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유본 부장님 세 번째 종목도 좀 주의할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네요. 오늘 하한가 기록한 고려아연 확실히 좀 지수에 부담을 줬는데 또 앞으로도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비중을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시 대응 전략 한마디로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김진만 대표님, SP소프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소프트웨어 쪽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쪽 AI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면서 관련주들의 급상승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탑승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리미리 탑승 말씀해 주셨네요. 유본 부장님, 고려아연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우선님이 댓글로 나쁜 사람, 나쁜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걸 그대로 하고 싶습니다. 나쁜 사람, 나쁜 기업. 네, 오늘은 나쁜 사람, 나쁜 기업이 하나씩 등장을 했네요. 이 부분 여러분들 투자 전략에 꼭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두 분 보내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라이릴리의 주가가 14% 내외 내림세를 보이면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실적 관련해서 좀 쇼크를 받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K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또 내일 시장에서 흔들릴지 이 부분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저희가 시간 관계상 두 분 중에 이 K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분 간략하게 있으실까요? 제가 말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라일리가 빠진 이유는 조금 이제 물량이 많았죠. 이제 조금 이제 막 과다 생산을 해서 이 부분들이 좀 미스가 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조금 이제 컨센서스 미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 뭐 블루엠텍이나 관련주들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버티는 척하다 밀리는데 국내도 아마 비슷한 흐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아마 조금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위고비 실제로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 쪽
에서 나오는 보게 되면 처음에는 되게 높게 도매가가 측정이 됐다가 지금 다시 원상복구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즉 이제 공급 물량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슈가 마무리가 되는 구간이고요. 아마 블루엠텍 보유자분들도 아실 겁니다. 이게 원래 세론이 나와도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데 워낙 이제 비만 쪽은 핫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더 이슈가 지속될 거지 언제든지 빠져도 무방한 자리에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비슷하게 추가적인 하락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비만약 치료제는 이제 관련해서 신규로 기존의 비만약을 임상을 진행하는 신약 쪽 기업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이슈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보유자분들께서는 아까 또 이야기한 것처럼 헤어질 결심을 또 하해 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K비만 치료제 관련주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좀 같이 여쭤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인베스트 김진만 대표,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